예, 이 사건은 지난 4월 9일 날 판결이 난 사건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민법 563조를 보게 되면 매매의 그래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계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는 소위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이런 계약을 갖다가 계약을 매매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뭐 물론 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물건, 뭐 토지면 토지 점유가 되겠죠. 토지 점유라든지 아니면 동산인 경우는 그 동산의 점유와 함께 그 소유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 즉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금전이라고 하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고 사실 이와 같이 매매 계약, 뭐 대부분의 계약이 그렇지만은 계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결국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이처럼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런 그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약서 사실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뭐 계약대로 이행을 하고 그리고 뭐 대금 그리고 그뭐 그러니까 즉 재산권을 주고 대금을 지급하면 그 끝날 것인데 사실은 이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잠깐 사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이행할 때까지 잠깐이라도 사정의 변경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사정 변경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처럼 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뭐 계약속을 했으니까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 계약 약속 즉 계약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에서는 반드시 그 계약을 체결할 것, 그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뭐 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약속 또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심지어는 공증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건 재산권 이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매매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과 관련해 갖고 그렇게 지금 뭐 기본적인 이야기 이렇게 이해한다라면은 이 4월 20일 날, 4월 9일 날 판결된 이 판결의 내용은 뭐냐면은 임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매매 계약에 기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피고와 원고가 이처럼 토지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토지 위에는 그 임야가 있었습니다. 이 임야는 원고 소유라고 하는 거죠. 사실 표로 제가 이건 그 판례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그렸을 뿐이고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림을 그러니까 도표나 그림을 보질 못해서 알 수가 없고 다만 이거는 제가 판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이런 상태였는 즉 원고 그 위에 임야가 원고 소유였는데 이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위에 요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갖다가 매매하기로 한 겁니다. 매도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와 같이 토지 위에 뭐 주택을 증축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신고까지 피고를 건축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피고를 건축주로 해서 그 단독주택을 증축하기로 하는 그 건축 신고까지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 원고는 어떻게 해요? 그 이 토지, 여기서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서 가운데 석축을 쌓는 이런 같은 공사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하기로 했고, 그 석축을 쌓고 그 위에 토지를 갖다 평산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이 사건,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 여기 임야에 관한 것이죠. 임야에 관해서는 원고 명의로 증축 신고를 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 토지를 명의시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증축 신고를 한 다음 원고 소유인 건물을 증축하기로 피고가 합의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명의 시탁 약정이나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증축 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누구에게?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나머지 요 부분,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요 부분은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명의시탁을 한 것이다. 따라서 그 매도하기로 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니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명의시탁 약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따라서 요 부분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는 원고의 말소 등기 청구는 유효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뭐 신고 여부는 일단 여기서 변론으로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토지를 원고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석축을 쌓아서 평탄작업, 건축을 지을 수 있게 그 평탄 작업을 누가 원고가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합의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피고에게 요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한 것은 결국 명의시탁 약정 또는 뭐 통정허위 표시기 때문에 무효다. 따라서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증축 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하거나 동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청구를 한 것인데, 원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의시탁 약정에 의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은 정당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기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은 명의시탁 약정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시했던 겁니다. 원심은. 그런데 대법원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대법원은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속을 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로 약속을 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음으로써 계약은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뭐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그 매매 목적물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대금은 얼마다? 라고 이야기가 안 나온 겁니다. 단지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그 석축을 쌓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기로 했다. 이런 약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 증축하기 위해서 건축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물과 이것은 매매니까 대금이 중요할 겁니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관련해 갖고 과연 매매 계약, 물론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뿐만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뭐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이 이게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정해져야 되느냐, 대금도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매매뿐만이 아니라 또 뭐 일반적인 계약 역시 당사자 간에 어떻게 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 즉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엔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목적물과 또 대금 등등 중요한 사항들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도 여기서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언제?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일정한 사항에 관해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우선은 당사자에게 계약을 구속하려는 의사가 있느냐? 또 계약의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느냐? 있다라면은 계약을 체결한 그와 같은 방법과 기준, 계약을 체결하는 의사라고 하는 건 뭘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위, 당사자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서 계약 내용을 결정을 해야 한다. 계약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매매 대금 확정을 장래 유보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체결되는, 즉 매매 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매매 대금의 확정, 아까 액수는 얼마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장래 유보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방법과 기준이, 그러니까 목적물과 대금이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나중에 당사자의 계약 체결 경위나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서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매매계약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법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심에서 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의화 중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에 접하는 부분을 매도한다. 자, 매도한다. 구체적인 매 목적물은 경계 부분의 석축공사를 마침으로써 특정하고, 그러니까 언제 석축공사가 맞춰지면 가운데 경계가 생기는 것이고, 그 양쪽을 이제 결국 어떻게, 그 왼쪽 피고의 토지의 면한 부분을 갖다가 뭐 하기로 했다는 거죠? 매매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특정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금은 피고가 원고의 증축을 위해 건축주 명의를 대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을 감안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되 향후 구체적인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시점에 합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물은 뭐를 통해서 계약 석축공사를 마침으로 특정이 되고 대금은 나중에 결정을 하되 그 건축주 명의를 피고가 원고의 증축을 위해서 피고가 건축주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을 감안해서 피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기로 했고, 따라서 그 시점 구체적으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시점에 매매 대금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증축 신고의 대지 위치와 맞추기 위해 실제로 증축을 할 원고 소유인 대지에 접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맞추기로 한다. 즉 이전 등기만큼은 그 증축 신고하기 위해서 그 대지 위치에 맞추려는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원고 소유 토지에 접하는 부분까지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계약의 내용을 판단한 겁니다. 이게 판단을 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은 과연 이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있었느냐. 그래서 우선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합의 당시에 매매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뭐 요거 몇 평, 대금 얼마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했다. 그래서 원고는 이 사건 임의에 관해 평탄 작업을 하고 그 중간 석축을 쌓고 경계 부분을 기역과 니은으로 나누어서 토목공사를 했다. 그리고 그 매매 목적물은 기역 부분을 특정하였고 니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뭐가 있다는 거죠? 계약에 구속될 의사, 계약에 구속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행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합의 당시에 대금에 관한 장래 확정하기로 유보하였는데 이후 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 칙득에 비춰서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대금을 정하면 된다. 계약의 성립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소유권 이전은 그 피고 건물 원래의 대지 위로 이어진 그 석축 왼쪽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다. 사실 이게 이 사건에서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결국 왜 이미 다 확정된 뭐 많은 분들이 많은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 계약의 목적은 계약 체결 당시에 정해져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모든 게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구체적인 것은 뭐 어떻게 나중에 확정될 수 있고,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땐 그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된 겁니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물 결정은 석축공사 이후 그 평탄화된 그 석축을 경계로 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대금은 어떻게 할 것이다? 시세보다 좀 싸게 하되 나중에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계약의 내용 결정이 되는 것이, 한편 이와 같은 계약에도 당사자는 열심히 어떻게 해요?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계약에 구속될 의사가 있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가 계약에 구속될 의사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의 성립, 즉 매매 계약의 성립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판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의 계약의 목적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계약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그 계약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계약 체결 당시에 그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서 성립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가 나타난 판례가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판례도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특히 이론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지 이러한 판례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